안녕하십니까. 어,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낮에 회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까지 중국의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는 마유어 회장, 그러니까 해남민항공사의 프로젝트가 아닌, 그러니까 같은 해남 땅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신부도라고 하는 약 한 170, 80만 평의 거대한 삼각 델타 지역에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제 도시 설계 현상 공모에 제가 중국 현지 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도에 만에 지명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다가 그 이듬해 당선이 됐더랬습니다. 그에 대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그게 몇 년도 그 어떤 경고로 됐는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중국 현지에 이 자오칭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친구 북경에 있는 대지 건축의 펑내근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제 파트너입니다. 중국 천진에. 오랜 세월 한 10여 년 이상 이 회사와 같이 중국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신부도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자오칭 현지 소장한테 우리 파트너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예, 보시다시피 자오 with 자 when we designed the 신부도 please let me know ASAP.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했는지 언제 디자인을 했는지 그 빨리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어제 그저께 답이 오기를 2006년 4월 12일 날 우리가 We won the competition, 우리가 그때 현상설계 당선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당선을 했었다 하면서 그 관계되는 서류를 갖다가 그 신도시 이름을 당선된 이후에 그 주최 측에서 행복의 도시, 행복도라는 이름으로 국제에 나야 된다. 국제 지방 현상 설계에 대한 그 보고서를 샘플로 이렇게 보내왔더랬습니다. 우리 당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다 해남도, 저는 중국 해남도하고는 꽤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해남도 특히 그 상부에 그 해구시는 보시다시피 해남도에서도 맨 상부 요게 이제 해남도 얘기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마 베트남하고도 위도가 비슷한, 하노이하고도 비슷한 위도의 아열대성 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중국 해남성 해구시에서도 이 서쪽으로는 아주 번화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에도 일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강이 흘러가지고 삼각지가 만들어진다. 약 170만 평 내지 18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섬은 그러니까 이 어촌이었습니다. 뭐 새우를 양식을 한다든지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 지명 현상 설계였습니다. 저는 방금 얘기한 중국 천진에 있는 따디 템판, 우리말로 따디, 그러니까 대지 천방이라는 설계사무소와 거기 이제 대표로 있는 저와 친구와 제가 공동으로 이 현상 설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이제 해남성하고는 관련이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지역에다가 제가 그 868 타워를 설계했었고 그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이쪽 지역에다가 약 수백만 평의 대지에다가 거기를 도시 설계를 지난부터 간단히 그 설계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 회장은 그때 2005년에 아마 갑자기 이제 감옥을 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해남성이나 중국 천진에서나 꽤 알려진 건축가다 보니까 저한테 또 이런 도시설계, 국제지명 형상설계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섬은 보시다시피 강이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 사실은 좀 남쪽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 바다로 저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형적인 델타 삼각지대, 그러니까 여기다 이 섬의 사이즈가 약 여의도의 한 7, 80%죠. 여의도가 약 250만 평 정도 된다기보다는 여기는 170만 평 정도 되는 여의도의 한 7, 80%의 넓이에 아마 그럼 짐작할 수 있죠. 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 농촌이고 어촌입니다. 여기를 인구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이 도시 환경 속에 있는데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국가에서 해구시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국제 지명 현상 설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땅에 어떻게 도시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 거냐 하는 데 대한 이 현상 공모인데, 그쪽에서 제안이 이쪽에서 한 20만 평 정도 되는 이 땅은 인구, 여기가 이제 해안선인데 해안 위에다가 여기다 땅을 갖다가 한 30만 평 정도를 갖다가 여기를 별도로 땅을 메워가지고 매립지로 해서 섬을 면적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현상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8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뭐 프랑스, 독일 여러 군데 회사가 그랬을 때 대부분의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또 도시설계사무소에서는 이 본래 건축주가 제안했는 이 매립지역을 전부 다 확정을 했었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제가 이걸 다 매립하기는 너무 아깝다 하는, 이 해안선, 여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는 이 해안선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제안을 했는 것이 너무 독특해서 아마 그 제안 때문에 저희들이 당선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이 해구시 신도시와 도시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868타워 설계했던 지역이라면은 이쪽에 여기 이제 신부도 이 섬과의 도시 어떤 그 교통망 계획인데, 저는 이런 전체 교통의 스트럭처를 이렇게 짰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를 자세한 설계 과정을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은, 이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라든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 새로 이제 매립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이 그린 스트럭처, 여기다 녹지 공간을 어떻게 하면서 교통 계획을 어떤 방으로 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거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특히 제가 주안점을 했던 것은 이 양쪽에 이렇게 큰 하천이 흘러가는데 이 도시 전체를 말하자면은 이 물을 주제로 한 도시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푸른 세원 전부 다 섬 속에다가, 물론 기존에 어떤 이 있는 습지를 잘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다 물을 잘 끌어들여 가지고 모든 주거, 모든 도시 어느 곳에서나 거의 다 배로 자기 집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은 본래 매립지로 이렇게 건축주가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제 강력한 주장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해안선을 다 남겨두고 여기다가 어떤 그 내부에 받은 물을 그냥 끌어들여서 그걸 다 전체 조경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코너, 그러니까 매립지를 만나는 이 부분은 18홀짜리 골프장으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은 못 쳐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건축주 요구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이 제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 그린 스트럭처, 어떤 녹지 공간,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이런 계획은 뭐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는 국내에서도 이런 도시 설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국제 지명에 제가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과에서 이 도시 설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 대한 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급 지역,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오락, 그다음에 건강 체육 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중심 지역이 만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골프장을 만들고, 다른 남들하고 제일 독특한 것이 이 부분 전체를 매립을 하지 않고 여기를 문을 남겨서 여기를 어떤 독특한 어떤 수변 공간이 있는 주거단지 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가 골프장으로 설계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인데 여기에 이제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 특별한 항구처럼 이렇게 주거 지역이면서도 여기 바다가 직접 접하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높이의 이런 그 아치형 그 교량을 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이 전체 설계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이 계획의 어떤 개념만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다가는 여기는 뭐 골프장 주거지역, 여기는 이제 고층 주거지역, 뭐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그다음에 농촌의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새우 어떤 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업지역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활동 공간을 살리기도 하면서 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한 디테일인데 모든 세대는 전부 다 이 배가 닿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요트 같은 걸 타고 이 바다로 내해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 도시 전체가 이 수산 공원처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짰었는데, 아마 물을 도입하는 그 방법은 제가 이 건설부 관계 어떤 연구소에 가서 그 물의 깊이, 바닷물의 깊이, 그다음에 흐르는 물의 양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설계사무소 어느 다른 나라의 암보다도 오히려 수리적인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몇 년 주기에 홍수 빈도수에 따라서 이 물이 얼마나 성토를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갖다가 쭉 계산까지 다 치밀하게 했더랬습니다. 아마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통 그냥 디자인만 모양을 했는데 수리적인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그냥 그리는데 골프장의 분위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거 환경을 만들고 거기다 이 골프장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주거 연립주택 같은 게 있으면은 다 각자가 이 배를 타고도 다닐 수 있고 물론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일부 도심 한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도 조형조로 뭐랄까 독특한 이 도심 한가운데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디자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마스터 플랜의 모양인데 이 보시다시피 이 디테일한 이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 배가 들어와서 전체를 갖다가 이 관통해서 이 바다로 통할 수도 있고, 이쪽이 강에서도 동네로 들어갈 때도 전부 수로 공간으로 해서 여기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고층 주거지역이 센터라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유닛들은 원칙적으로 이 물과 접하도록 하고 여기는 수변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물론 이제 또 도로 계획이라든지 농촌 지역을 어떻게 보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이 부분을 일부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지역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심사에서 너무 좋은 평을 받았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 다 매립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제안으로 따라서 현재 어, 그 혈왕에 대한 항공 사진 모습입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도 물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해안선을 기존 해안선을 다 살려 가지고 여기다가 이 기자리 형태는 뭐 일부 좌우 좀 다릅니다만 개념적으로는 또 똑같이 그래서 저는 한 중국 외국 땅 그리고 한 도시에 뭐 제 지물을 찍었다고 할까 이런 내부 공간을 영원히 남겨두는 아니면 다 그냥 메워버렸을 텐데 제가 디자인을 함으로써 하나의 제안해서 멀고 먼 중국 땅에 한 도시에 이런 어떤 이 수변 공간이 내부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물론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건물을 다 설계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스터 플랜 현상 설계였으니까. 그러나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한 그 외국 땅에 제 이 디자인의 이 컨셉이 이렇게 넓은 공간의 어떤 수변 공간을 그러니까 마련되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도 그러니까 현재 그 이 지역에 대한 그 구글 지도를 보면 이런 사진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여기 이제 창신 지역 그 해구시에서도 중심 지역이 창신 지역이라고 있다면 창신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신동춘 여기는 이제 동네 이름을 신부도인데 새로운 동쪽 마을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사실 동쪽인데 왜 서촌이냐면은 이쪽 지역에서도 가장 동쪽이 서쪽이 있다 그래서 서촌이라는 동네.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그러고 여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 항구 여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고 다 왕만 포트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서 요트 같은 것이 높은 요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건축 설계 하나하나 건축물 설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았으나 이런 외국 땅에 넓은 그한 170, 8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여의도 한 7, 80%의 이 도시를 제가 이 디자인을 한다. 그게 이제 만화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게 큰 경험이었고 또 더구나 저희들이 가장 좋은 안으로 뽑혀가지고 또 실제로 이런 그 말하자면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게 지도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보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사를 할 때 해구시에 있는 거대한 큰 호텔에서 8개 나라에서 온 작가들하고 중국 전역에 그 다음에 또 홍콩, 심천 이런 데서 온 그 전문가, 도시설계 혹은 건축가 전문가들과 로부터 이제 심사를 하는데 자기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국내에서 많은 작품을 제가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본 적도 있고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놀라운 사실은 한때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국가적 단위의 큰 현상 공모를 하면은 작가가 설명을 할 기회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는 서로 심사위원과 얼굴을 마주보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심지어는 그걸 한때는 이렇게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가리고 스크린 앞에 나와서 심사위원과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한다고 가리고 심사를 말하자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다 알아요. 누가 설계했다는 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자기 작품을 미리 뭐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구나
뭐 보면 대부분 누구 작품인지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데도 눈 감고 아우 하듯이 그걸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도 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2006년 4월 이 당시에 중국 해남에서 그 해구시에서 호텔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심사위원 저는 그리고 작품을 제출을 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설명을 다 들으면서 거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같은 경쟁하는 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개념으로 나와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했는지를 서로 다 알 수 있게 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쉬는 중간에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냥 밥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SH공사라고 있습니다. 서울 그 주택공사죠. 서울시가 하는. 거기서 하는 무슨 아파트 단지 현상 설계를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좀 몇 해 전이니까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 심사를 하면서 어느 작품을 보고 제가 좀 크리틱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인도와 차도가 여기에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진입의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등등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더니 심사위원 측에서가 아니고 갑자기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저보고 다른 분 심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심사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심사가 하는데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게 뭐 심사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저는 서울시에서 파견된 심사위원을 말하자면은 체크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직책이라고 맡아갖고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참관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지구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심사를 제안하는 사람은 나는 처음이다. 듣도 보도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저 후배 교수님이 한 분이 저쪽에 있었어요. 성향 정신. 정 교수, 내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말을 너무 아주 강하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관료적이고 굉장히 나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중국은 우리보다 다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나 뭐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훨씬 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날 본 심사 방식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객관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런 심사에 대해서 특히 심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선진화된 조금 더 자율적이고 허심탄회하고 아주 뭐랄까 누가 봐도 문화적으로 멋진 그런 심사 제도를 혹은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그 얘기를 제가 꼭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거 반대되는 얘기 중국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당선을 하고도 일을 다른 사람한테 뺏긴 얘기들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는 중국 천진에서 하이허라는 중국 천진 한가운데는 하이허 그러면 우리 규모는 우리 한강보다 적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하이허 제 한자로 보면 이제 해하죠. 해하 바다 같은 강이란 뜻이겠죠. 하이허를 주변 개발하는 그것도 국제 지명 공모전에서 제가 당선이 확실히 정말 4단계 심사에서 다 당선이 되고도 사실은 다른 이유로
작업을 못했던 그 기억을 얘기하면서 중국에도 문제가 많았다 하는 얘기를 다음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국내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도시 설계, 이걸 국제 어떤 지병 현상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 점수로 받았고, 또 실제로 저희 파트너인 중국의 자오칭은 그걸 갖다가 일생의 어떤 자랑으로 자기 이력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오가 방금 최종적으로 저한테 며칠 전에 보내왔듯이 이 컴피티션이 이겼다는 그 자랑 섞인 그 위챗으로 보내왔던 겁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서 또 심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론화해서 나라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 작품을 설명하지 않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어떤 제도적 비판의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좀 외람스럽지만은 기회가 닿으면은 저도 소위 언론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